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그 순간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소용이 없고 말다툼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반박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상대를 침묵하게 만드는 방법,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나름의 경력을 쌓았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후배 한 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후배는 모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배, 이건 이렇게 해야 해요. 아니야,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야. 남성이 조용히 설명해도 후배는 듣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해줘도 그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도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남성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말싸움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순간 후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자기 주장을 펼치던 후배가 더 이상 무어라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후 후배는 예전처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남성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대응법은 때로는 단순한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의 힘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논쟁을 피하고 말싸움을 끊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이 반박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조용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순간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 상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이 진짜 맞는 걸까? 하고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둘째,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논쟁의 흐름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점점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말싸움을 끝내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과 부딪힐 때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의 특징과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더 깊은 말싸움에 빠집니다. 둘째,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차피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대화를 멈추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의견만을 고집할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박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리적인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논쟁에서 지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사람은 논리보다는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논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가 강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일단 자신이 승리했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정말 내 말이 맞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논쟁을 멈추고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불필요한 말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논쟁 중에 상대를 설득하려 할수록 오히려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설득하려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는 순간적으로 당황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태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방법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까지 그들은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고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피하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이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사이에서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부모님과 대화하는 중에 부모님이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인데. 하지만 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너는 어른 말을 안 듣는다.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이런 반응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부모님의 의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은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오히려 여러분의 의견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상사가 이렇게 해야 일이 빨리 끝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 방법이 비효율적입니다. 여기서 바로 반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사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고 다른 방법과 비교해 볼까요? 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상사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여러분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것에도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나 배우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그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바로 반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는 자신의 의견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의견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는 태도입니다. 말을 하면서 비꼬거나 억지로 맞장구 치는 듯한 느낌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하는 듯한 태도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적인 태도를 풀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방법이 왜 심리적으로 효과적인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즉각적으로 반박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죠. 이때 상대가 반박 없이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상대는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게 됩니다. 논쟁은 상대가 더 강하게 주장할수록 여러분도 강하게 반박하게 되고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째, 상대의 자아가 위협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생각이 굳어지고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면 오히려 열린 태도로 변합니다. 셋째,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더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을 때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인정해 주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바로 반박하면 기분이 상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풀리고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강하게 주장할 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 방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진심이 느껴지도록 해야 합니다. 비꼬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상대가 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투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 말을 한 뒤에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은 논쟁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강하게 주장할 때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혹시 이 방법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의견을 지키려는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갔는지 그들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대화의 기술을 연구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인 반박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논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는 결코 아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며 상대 스스로 자기 주장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이 방식은 논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받을 때 더 강하게 방어적으로 변하는 반면 질문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내릴 때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던지는 것은 탁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방법이 최고야. 다른 방법은 틀렸어.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혹시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본 적 있어? 이렇게 차분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만약 근거가 부족하다면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이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 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대화법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대화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강요하면 아이들은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 방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연스럽게 설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가 이 방식이 무조건 옳아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질문을 활용하는 것은 상대와의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질 때의 태도입니다. 비꼬거나 따지는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부드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부정당하면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증거를 마주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합리화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내 생각이 틀렸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불편함이 줄어들고 상대는 자신의 주장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대화를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대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상대의 사고를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우기는 사람도 이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논리를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우길 때 직접적인 반박을 하면 더욱 감정적으로 변하며 논리가 아닌 감정의 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내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어. 그렇게 믿게 된 이유가 궁금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법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 제품은 너무 비싸서 안 사 라고 단정 지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점이 가격 대비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고객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 감정이 격해지지만 왜 그렇게 생각해? 내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점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 논쟁을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나요? 혹시 감정적으로 반박하며 더 큰 갈등을 만든 적은 없었나요? 이제부터는 질문을 활용하는 방식을 연습해 보세요. 다음으로 이런 대화법을 실전에서 활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반박이 아닌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되돌아보게 하는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화법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던질 때는 항상 부드러운 톤을 유지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에 따라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듯 묻는다면 상대는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해. 내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진 후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바로 반박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시간을 주고 그렇구나, 내 생각은 그랬구나,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준 뒤에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믿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 혹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상대가 한 번 더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자신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넷째,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상대가 감정적으로 흥분한다면 우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자.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우기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이겨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는 굳이 논쟁을 이어가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대화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혜의 숲이었습니다.